네, 좀 빡세긴 한데 한번 네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들어오신 분들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만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해외 축구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죠. 라이프치히 대 프랑크푸르트. 이거 잠시만요. 여기 조그맣게. 자, 최근 이제 양 팀의 라인업을 비교를 했을 때 라이프치히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 결장. 반면에 지금 프랑크푸르트는 결장 라인업은 없어요. 네, 지금 이런 식으로 됐고, 그리고 지금 이제 양 팀 다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치르고 왔는데 둘 다 홈에서 치르다 보니까 약간 이동거리나 그런 거에 의한 약간 체력적 이슈는 딱히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네. 그리고 이제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 핵심 득점은 은kun쿠 선수가 지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전력이 강화됐죠. 근데 이게 전력이 어느 정도 강화됐긴 했는데 라이프치히가 근데 프랑크푸르트 상대로는 좀 많이 약한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뭐 이제 최근 5경기 4무 1패. 그쵸. 그만큼 약간 상성상 라이프치히가 아주 프랑크푸르트한테 많이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최근 5경기가 다 20년대 들어서 그 경기들이고, 그러니까 결국 20년대 들어서 라이프치히가 프랑크푸르트를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 지금 네, 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이제 라이프치히가 지금 어느 정도 잘 나가고, 심지어 이제 맨시티랑도 무승부를 하면서, 물론 뭐 경기력은 맨시티가 워낙 압도적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라이프치히가 좀 많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유독 프랑크푸르트한테는 약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물론 뭐 지금 프랑크푸르트도 솔직히 원정 경기력이랑 홈 경기력이랑 너무 대비가 돼요. 그쵸. 왜냐하면은 프랑크푸르트도 홈에서는 굉장히 좀 강한 면모를 보여주긴 하는데, 그래도 원정에서는 홈이랑 반대로 너무 경기력 자체도 좋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로도 안 나오고, 그래서 솔직히 원정 프랑크푸르트는 믿음이 잘 안 가긴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 라이프치히의 그런 승배당을 보기에는 약간 배당 대비 메리트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쵸. 그러니까 지금 뭐 현재 분위기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네, 라이프치히가 네, 우세하다고 보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라이프치히의 그런 배당, 승배당 같은 거를 봤을 때는 전혀 끌리지가 않는다. 아싸리 좀 틀려도 그냥 배당 높은 프랑크푸르트 쪽을 보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도전 경기로 그냥 네, 프랑크푸르트 프랜슨 요거 하나만 볼게요. 네, 그쵸. 그래서 뭐 일단 뭐 상대 전적이나 그런 것도 너무 좀 라이프치히가 프랑크푸르트한테 상대적으로 약했다. 약간 이런 것도 보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라이프치히의 이런 배당 일반승 배당이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아싸리 이거는 도전 경기로 프랑크푸르트 프랜승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약간 뭐 로또 조합이나 이런 걸로 가져가실 때 뭐 하나 낑겨 놓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게 낫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 두 번째 이제 분데스리가 경기인데요. 켈른 대 볼프스부르크 경기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이제 볼프스 같은 경우에 5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는 상태죠. 그쵸. 아마 이제 월드컵 휴식기 이후에는 그 좀 되게 폭발적인 공격력으로 진짜 좀 임팩트를 남겼는데, 그 이후로 쭉 지거나 무승부를 하면서 약간 좀 많이 하락세에 지금 접어든 볼프스부르크고, 반면에 지금 뭐 켈른 같은 경우에는 홈이랑 원정이랑 약간 경기력 차이가 심한 팀 중 하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켈른 같은 경우에서는 홈에서는 나름 공수 밸런스가 좋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켈른도 이게 진짜 공수 밸런스가 되게 좋은 팀 중에 하나인데, 직전 그 원정 경기에서 슈투트부르크가 아니라 슈투트가르트한테 3대 0으로 대패하는 거 보고 좀 많이 실망을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약간 그 경기 쾰른이 비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슈투트가르트가 이게 전방부터 계속 압박을 해가면서 쾰른이 그 전개 자체를 아예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계속 전개하려다가 뺏기고 전개하려다가 뺏기고 하다 보니까 뭐 슈투트가르트가 뭐 대승이 무난히 대승까지 났다. 그래서 좀 약간 그런 편인데, 그래도 뭐 아직까지 뭐 그건 원정에서 켈른이고 홈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믿음을 보여줬으니까 아직까지 괜찮지 않나 싶어요. 홈에서의 켈른, 양 팀 다 이제 경기 스타일 같은 거를 확인해 봤을 때 양 경기장 자체를 좀 넓게 쓰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 쪽만 계속 이용하기보다는 측면 위주로도 좀 양 팀 다 폭넓게 이용을 하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뭐 측면 위주로 플레이하는 편이다. 네. 그래서 양 팀이 약간 경기 스타일이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두 팀을 비교했을 때 약간 켈른의 강점 중 하나가 중거리 슛인데, 근데 이제 볼포스 자체가 이제 중거리 슛 수비가 좀 많이 안 좋아요. 물론 지금 원정 뭐 볼포스부르크가 뭐 믿음도 안 가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수비가 홈에 비해서 굉장히 좀 불안정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불안정한 수비 중에서 하나가 이제 중거리 슛에 대한 수비인데, 아무래도 이제 볼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그 수비를 할 때 너무 앞서 나가기보다는 좀 박스 안쪽에서 그냥 수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중거리 슛 기회를 좀 많이 주는 감도 없지 않아 있어서, 쾰른의 그런 강점이 중거리 슛이 어느 정도 볼포스한테는 이번 경기에서 효과적이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거 뭐 그리고 양팀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결장 누수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라인업 측면에서는 양팀 다 뭐 손해 보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래도 아무리 봐도 지금의 볼프스부르크의 그런 최근 행보를 보면은 볼프스 쪽이 좀 솔직히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켈른 승에 고배당으로는 한번 햄무 도전해보는 경기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쵸. 아무래도 뭐 켈른이랑 볼프스부르크인데, 켈른이 그래도 볼프스부르크 상대로 대승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겨도 한 1점 차 정도의 승을 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어서, 네, 이거는 켈른 승에 고배당으로 한번 햄무 도전하는 경기로, 네,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일단 이제 켈른 경기 다 됐고, 이제 호펜하임 경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 호펜하임 대 도르트문트. 자, 호펜하임 대 이제 도르트문트 경기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주전 공격수가 지금 2명이 결장이다. 반면에 지금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딱히 뭐 결장자는 없다. 네, 저 이제 이런 식으로 일단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일단은 뭐 요거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길게 코멘트할 경기는 아닌데, 일단 양 팀의 지금 분위기가 좀 매우 상반되고 있어요. 너무 상반되고, 호펜하임의 수비가 지금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예상대로 고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지금 도르트문트는 계속 연승 중이고,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비 자체가 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계속 하락세. 양 팀의 분위기가 너무 상반되고, 도르트문트도 이제 이 경기 이기면은 지금 뭐 1위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만한 그런, 네, 승점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전반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도르트문트가 아무래도 이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간단하게 각 분석 결과 도르트문트 승. 햄무 마인 핸디캡은 네, 패스할게요. 도르트문트가 뭐 이겨도 충분히 마인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핸디는 패스하고 3.5 기준이죠 이게 그 언오바가. 저는 근데 이거 3.5 기준은 그 오바 볼게요. 그쵸. 아무래도 좀 물론 도르트문트가 지금 계속 잘 나가고 있고 그리고 호펜하임도 홈에서는 어느 정도 득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땐 뭐 약간 도르트문트가 이겨도 뭐 최소 스코어가 2대1 정도 그 스코어 빼고는 다 오바 쪽의 스코어가 더 낫지 않나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 분석 결과 도르트문트 승에 3.5 오바. 네, 이것만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벌써부터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헤르타 베를린 대 아우크스부르크. 자, 이제 분데스리가 네 번째 경기죠. 일단 뭐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 홈 원정 차이가 많이 심한, 너무 심한이 맞나요? 너무 심한 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원정 경기력이 좀 많이 안 좋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지금 홈 경기에서는 뭐 3경기 연속 지금 1대 0으로 다 이겼는데 그 중에서는 뭐 강팀 레버쿠젠도 있고 이제 그만큼 레버쿠젠도 있을 정도로 되게 좀 홈에서는 나름 저력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게다가 수비도 되게 좋아요. 홈에서는 아우크스부르크와 원정이랑 다르게 홈에서는 진짜 상당히 다른 팀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문제는 원정 경기력은 너무 홈이랑 차이가 심합니다. 일단 수비 자체가 기본적으로 안 되고 그리고 전개도 좀 약간 매끄럽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계속 연패 중이죠. 원정 기준으로 아우크스부르크는 일단 뭐 네, 양팀의 스타일을 보면은 일단 전반적으로 요 양팀은 볼 소유 자체가 좀 어려워하는 편이다. 그러니까 점유하는 그 볼을 점유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한쪽이 볼을 점유하기보다는 서로 중원에서 어느 정도 자주 뺏기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맞아요. 그쵸. 뭐 보통 이제 볼을 좀 볼 소유하면서 이제 운영하는 팀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팀이 어느 정도 경기 전체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이제 경기를 운영할 텐데 요 두 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볼 소유보다는 그냥 계속 전개하면서 그냥 공격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템포도 어느 정도 빠르고 약간 그런 식의 그런 축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쪽이 점유하거나 요런 그림보다는 그냥 서로 공을 그냥 뺏고 뺏는 그런 그림이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뭐 둘 다 이제 어느 정도 공격적이기도 하고 수비도 솔직히 썩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득점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쵸.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과가 어떻게 보냐. 솔직히 뭐 헤르타 베를린이 지금 좀 어느 정도 기복이 있긴 해요. 네. 게다가 최근에 뭐 이긴 것도 이제 홈에서 메넨글라드바흐한테 이긴 거 빼고는 없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원정에서 도르트문트한테 대패를 하고 근데 저는 그래도 지금 원정에서 계속 경기력이 안 좋은 아우크스부르크보다는 그래도 직전 홈 경기에서 메넨글라드바흐 상대로 대승을 한 헤르타 베를린이 좀 더 믿음직스럽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헤르타 베를린이 홈에서 어느 정도 기세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헤르타 베를린 승 고배당으로는 한번 햄무 그쵸 도전해보고 2.5 기준으로는 오바 볼게요. 양팀 다 이제 공격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좀 괜찮게 하다 보니까 2.5 기준으로는 뭐 언더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득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헤르타 베를린 승, 햄무 오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오신 분들 네, 추천이나 지켜찾기 한 번씩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가 이제 거죠. 5번째 해외 축구 베르더 브레멘 대 보훔 경기. 자, 일단은 뭐 약간 라인업 누수로 보면 각 팀 주전 미드필더 한 명씩 결장이다. 그쵸? 요 정도로 지금 볼 수가 있고, 게다가 지금 뭐 최근 두 팀의 상황을 보면은 양 팀의 좀 득점력이 많이 죽은 상태죠. 상황. 그리고 두 팀 다 지금 최근에 득점이 없습니다. 네, 브레멘도 뭐 보험도 뭐 최근 두 경기 연속 이제 지금 득점이 없는 상태. 어느 정도 약간 꼴가뭄에 지금 시달리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둘은 항상 보지만 어느 정도 득점 기회는 잘 만들어요. 근데 득점 기회를 만드는 거에 비해서 결정력이 좀 많이 아쉽다. 그렇죠. 결정력이 많이 아쉽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찬스 메이킹은 잘하는데 그거를 약간 해결짓질 못해서 결국에 득점도 기대값 이상으로 나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승리를 좀 많이 챙기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홈에서는 어느 정도 네, 좀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뭐 득점 기회도 잘 살려내지만 원정에서는 좀 믿음이 안 가요. 그래도. 자, 게다가 뭐 브레멘도 지금 보험도 최근 연패 중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비록 원정 보험이 안 좋긴 하지만 브레멘이 그래도 쉽게 이기는 그림도 현 상황에선 그려지지 않는다. 맞죠? 지금 뭐 둘 다 솔직히 브레멘도 뭐 보험도 최근 연패 중이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도 좀 많이 가라앉은 상태고, 게다가 뭐 이제 원정 보험은 홈 보험이랑 진짜 많이 차이가 날 정도로 굉장히 좀 경기력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브레멘이 지금 쉽게 이기는 그림도 안 그려지고, 네, 두 팀이 약간 좀 답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네. 약간 두 팀의 간단한 경기 스타일을 보면은 보험은 뭐 거의 보통 이제 롱볼 플러스 크로스 위주, 특히 원정에서는 약간 이런 모습이 좀 많이 보여요. 브레멘 또한 템포가 그렇게까지 빠른 편은 아닙니다. 전기랑 네, 뭐 의외로 약간 좀 루즈한 경기로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게다가 양 팀 다 결정력 자체도 그렇게 좋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 경기 같은 경우에 분석 결과 저는 이거 그냥 보험 프랜슨 네, 이거를 한번 보고, 굳이 그러니까 지금 뭐 브레멘이냐 보험이냐 누굴 믿냐라고 하면은 솔직히 승무패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는 그냥 정배 쪽 사이드보다는 역배 쪽 사이드를 본다. 보험 프랜슨의 자 승무패가 좀 애매하니까 이건 그러니까 무승부 한번 보는 거 나쁘지 않고, 2.5 기준으로 얘네들은 언더 볼게요. 둘 다 지금 최근 골 결정력도 많이 안 좋다 보고, 그 이렇게 좀 지금 좀 하락세인 팀들끼리 하면은 좀 답답한 경기로 흘러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2.5 기준으로는 언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 프랜승의 무승부의 2.5 기준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가 이제 샬케 대 슈투트가르트더 샬케 대 이제 슈투트가르트. 자, 지금 뭐 샬케가 좀 그쵸, 0대0 경기를 지금 4번 연속하면서 무승부 장주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샬케가 진짜 일단 뭐 0대0 뭐 무승부 4번 한 것도 4번 한 거지만 4번 연속 실점이 없다는 것 자체 일단 좀 많이 놀랄만해요. 원래 이런 팀이 아닌데. 그래도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수비가 좀 안정적이다 보니까 네 요런 좀 신기한 결과를 만들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슈투트도 지금 최근 홈에서 켈린 상대로 대승을 거두어 또 어느 정도 분위기를 반전을 시켰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리그 기준 원정에서 첫 승이 없는 상황. 이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그쵸. 하지만 뭐 지금 물론 샬케가 계속 0대0을 뭐 4번 연속하면서 지금 굉장히 샬케 입장에서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지만 지금 뭐 샬케가 뭐 가뜩이나 지금 부상자도 많고, 그리고 최근 우니온 베를린 경기 직전 경기죠 이후 부상자가 지금 더 늘어났어요. 그렇죠. 우니온 베를린과의 그런 경기 이후에 주전 수비수가 지금 2명 정도 결장을 했다. 더 결장자가 결국에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게다가 저희 약간 무승부 5연무까지 나올까는 좀 약간 의문이 들어요. 물론 뭐 샬케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도 알고 수비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는 건 맞긴 한데, 5연무 솔직히 웬만한 팀도 뭐 지금 뭐 3연무까지는 어느 정도 하지만 그 이상으로는 좀 하기가 많이 힘들거든요. 보통 뭐 3연무 이후에 이제 팀들 보면은 보통 다 이제 승패로 갈리고 그러는데, 샬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4연무까지 한 입장이지만 5연무까지 할지는 솔직히 약간 좀 네 의문이긴 해요.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 같은 경우엔 이번에 한번 샬케 약간 좀 그 무승부 장줄이 끊어질만 하지 않나. 게다가 부상자도 지금 많다 보니까. 그래서 슈투트가르트 승을 봅니다. 그래도 직전 경기 퍼포먼스가 좀 인상 깊기 때문에. 그리고 고배당으로 한번 햄무 볼게요. 아무래도 샬케가 지금 그래도 수비가 좋다 보니까 뭐 홈에서 대패할 것 같진 않고. 그리고 2.5 기준으로는 언더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팀도 뭐 마찬가지로 뭐 샬케도 지금 공격 전개가 되게 안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슈투트가르트도 뭐 원정에서 솔직히 믿을 만한 모습은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이겨도 뭐 똥줄승 정도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슈투트가르트 승, 햄무, 그리고 2.5 기준 언더. 네,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분데스리가 경기가 다 끝났네요. 이제는 라리가 경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파놀 대 마요르카 경기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마요르카는 홈이랑 원정이랑 좀 많이 다른 팀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 약간 이유는 뭐 지금 리그 기준 원정에서 4연패 플러스 지금 4경기 연속 무득점,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쵸. 홈에서는 지금 계속 연승 중이고, 그리고 직전에 이제 비알레알까지도 이제 꺾으면서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원정에서는 뭐 지금 계속 4연패에 득점도 또한 없습니다. 그만큼 홈이랑 원정이랑 지금 완전 다른 팀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경기력 차이가 심하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마요르카는 어느 정도 풀라인업, 그리고 에스파놀 같은 경우엔 팀 내 득점 1위, 공격수 1명이 지금 결장 중이죠. 네, 호셀루 선수가 지금 결장을 하고 있습니다. 팀 내 유일하게 지금 두 자릿수 득점원인데, 그런 득점 1위 공격수가 결정을 하다 보니까 공격이 좀 더 무뎌질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 양팀 다 그리고 롱볼 플러스 크로스 위주의 약간 축구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양팀 다 전형적인 약팀 스타일이라고 봐도 되고.
그리고 이거 마요르카 자체가 일단 원정에서 좋지가 않아요. 득점 또한 없는 점. 그리고 요 점이랑 아이고 이 는으로 됐네요. 잠시만요. 플러스 그리고 지금 에스파놀 같은 경우에 이제 호셀루 선수의 부재가 아무래도 좀 크다 보니까 그쵸. 그러니까 양 팀 다 아무래도 저득점 양상으로 경기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않을까 예상됩니다. 자, 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이거는 분석 결과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 자, 이거 만약에 홈이랑 원정이랑 이게 마요르카가 홈이다. 그럼 무조건 저는 마요르카 승 갑니다. 근데 마요르카가 원정이다. 그러면 마요르카 반대를 갑니다. 왜냐? 마요르카는 원정에서 너무 쓰레기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럼 에스파놀 승 보고요. 고배당으로 햄무 가져가시는 거 한번 추천드리고 2.5 기준으로 언더 볼게요. 아무래도 아까 위에서 말했듯이 이제 에스파놀도 핵심 공격수의 부재로 어느 정도 공격력이 좀 더딜 것이고, 그리고 마요르카는 원정 자체에서 좀 공격력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뭐 서로 그냥 경기를 했을 땐 저득점 양상의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2.5 기준 언더를 보도록 할게요. 자, 오케이. 뭐 에스파뇰이랑 이제 마요르카 됐고, 자, 그 다음 경기가 이제 카디스 대 이제 라요 경기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리그 기준 지금 홈 카디스나 원정 라요나 뭐 최근 패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쵸. 게다가 뭐 지금 홈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정이랑 다르게 지금 월드컵 휴식기 이후에 패가 없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지금 계속 승을 하고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홈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비력이나 뭐 조직력이 되게 끈끈하고 좋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지금 카디스 같은 경우에 부상자가 좀 많긴 해요. 뭐 최근 라인업과 부상자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는 큰 결장자는 딱히 없고, 그리고 라요 같은 경우에는 네, 결장자 없이가 풀 라인업이다. 네, 이런 식으로 일단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거의 뭐 사실상 거의 지금 풀라 대 풀라라고 보면 돼요. 카디스도 뭐 이제 지금 뭐 결장자들을 다 거의 시즌 초 때나 그럴 때 한 몇 달 전에 다 부상당한 선수들이다 보니까 최근에 그런 경기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은 둘 다 큰 결장자는 없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라요의 그런 공격적인 강점 중 세트피스 공격이나 중거리 슛 공격이 어느 정도 지금 카디스한테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이제 카디스가 물론 수비가 지금 뭐 좋긴 하지만 그런 약간 네, 그 홈에서의 그런 빈틈없는 수비 중에서 어느 정도 약점으로 보는 게 약간 세트피스에서의 불안함, 코너킥, 특히 코너킥에서 어느 정도 좀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중거리 슛에 대한 약간 비가 좀 불안하다. 카디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라요의 그런 세트피스나 이런 중거리 슛의 강점이 아무래도 카디스한테는 어느 정도 효과적일 수 있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봐요. 네. 그쵸. 일단 뭐 양 팀 다 물론 뭐 라요도 지금 원래는 이제 홈에서 되게 강한 팀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시즌에 오히려 홈보다 원정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면서 네, 약간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카디스야 뭐 워낙 홈에서 지금 강하다 보니까 둘 다 좀 솔직히 우승 결과 나오도 이상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여러 가지 공격 루트나 그런 거를 좀 봤을 때는 그래도 요 중에서 하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거는 그래서 그냥 고배당으로 하나 햄무나 무 중에서 골라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2.5 기준으로는 한번 언더 보도록 할게요. 네. 왜 이걸 이제 2.5 기준으로 언더냐? 카디스도 지금 홈에서 뭐 수비가 좋고, 그리고 라요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원정에서 네 수비 자체가 뭐 나쁘지 않고, 그리고 일단 원정에서 근데 득점력 또한 어느 정도 뭐 그렇게 많이 넣는 스타일 아니다 보니까 뭐 양팀 거기다 지금 뭐 분위기 봐서는 아무래도 오바보다는 언더 쪽이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라요 햄무나 무 중에서 이거는 고배당으로 하나 가져가시는 게 나으실 것 같고, 2.5 기준으로는 네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라요랑 카디스 경기가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랑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꼬마 경기 한번 이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요 경기. 자, 이 경기도 뭐 일단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뭐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뭐 1명 결장. 그쵸. 그리고 이제 AT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2명 결장이죠. 그쵸. 이렇게 봤을 때는 아무래도 요즘 현 축구에서는 그래도 미드필더의 그런 존재감이 가장 좋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미드필더의 결장이 좀 많이 뼈아픈 경우가 종종 많죠. 그러니까 이거 뭐 굳이 뭐 비교하는 건 아닌데 뭐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AT 마드리드가 좀 더 타격이 크다. 이런 식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고 싶어요. 그렇고 일단 레알 마드리드가 물론 지금 살인적인 일정이긴 해요. 왜냐면은 제 분석 뭐 이제 보신 분들 뭐 아시겠지만 이제 레알 마드리드를 제가 맨날 평가할 때 아니 얘네는 뭐 거의 한 3, 4일마다 지금 경기를 계속해서 뛰고, 심지어 뭐 클럽 월드컵 때문에 뭐 모로코도 가고, 그리고 이번에 뭐 국제 대회 때문에 어디였죠? 레알 마드리드랑 그죠, 리버풀이랑 했으니까 그 영국 안필드 원정까지 가고, 이렇게 뭐 이동거리나 이런 것 때문에 체력적인 이슈가 있을만 한데도 다 결과로 보여줘요. 다 이겨요. 아, 그쵸. 그러다 보니까 뭐 얘네한테는 계속 지금 연승을 하고 있어요. 지금 분위기 어느 정도 상승세다. 그쵸. 그래서 이제 보통 요렇게 3, 4일 간격으로 한 뭐 10경기 연속 이런 식으로 일정이 진행되면은 이제 선수들이 퍼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아직 레알 마드리드는 지금 건재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계속 건재하다고 해도 이제 언제부터 이제 방전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일단 꼬마 역시 지금 현재 수비가 안정적이다 보니까 좋은 분위기를 지금 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도 뭐 지금 좋고, 그리고 뭐 아까도 언급한 바 있듯이 레알 같은 경우에 지금 3일 전 영국 원정을 갔다가 스페인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고, 돌아오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경기를 치르는 만큼 언제 가부아가 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레알 마드리드 그런 일정이나 그런 거 봤을 때는 진짜 뭐 그쵸,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는 느낌입니다. 갑자기 뭐 이제 뭐 오늘 경기 봤는데 최근에 레알이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 약간 좀 몸도 무거워 보이고 경기력도 썩 좋지 않고,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나타나면은 뭐 그게 뭐 의외가 아니라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너무 지금 혹사를 했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뭐 꼬마도 하락세도 아니에요. 심지어 이므로 배당 대비 레알 마드리드의 지금 승이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이런 식으로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쵸. 물론 뭐 지금 전력상으로 봐서는 뭐 레알 마드리드가 AT 마드리드보다 더 좋긴 한데,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일정, 그런 살인적인 일정이나 그런 거를 다 감안하고 보면은 그래도 지금 레알 마드리드의 이런 배당은 별로 메리트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분석 결과로 AT 마드리드 그냥 풀앤승, AT 마드리드 쪽을 보고 고배당으로는 한번 무승부 도전해보는 경기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이제 어노바 같은 경우에는 2.5 기준으로 언더. 왜냐하면은 지금 AT 마드리드도 뭐 AT 마드리드도 지금 수비가 되게 좋은 편이고,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도 홈에서는 수비가 어느 정도 안정적이다 보니까, 게다가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어느 정도 체력적인 그런 이슈나 그런 게 있다 보면은 공격 전개도 아마 매끄럽지 않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 크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그냥 한번 AT 마드리드 쪽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AT 마드리드 프랜승의 무승부, 그리고 2.5 기준으로 언더. 자, 경기가 또 많네요. 이제 오늘 이제 라리가 경기는 요게 끝이군요. 발렌시아 대 소시에다드 경기. 일단 뭐 지금 발렌시아는 강등권이죠. 상황이 지금 많이 심각합니다. 그쵸. 지금 뭐 분위기 봐서는 뭐 당장 강등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많이 안 좋은 발렌시아. 그렇죠. 그리고 발렌시아 역시 뭐 같은 경우에 진짜 공격을 뭐 만들어가는 과정이 좋은데, 그 만들어가는 과정에 비해서 마무리가 항상 아쉽다. 아쉬운 상황이다. 네, 지금 이렇죠. 그리고 뭐 이제 소시에다드랑 발렌시아의 어느 정도 간단한 경기 스타일을 보면은 양 팀 다 볼을 지금 점유하는 스타일이다. 그리고 소시에다드의 그런 강점들이, 그리고 발렌시아한테는 좀 효과적일 수 있다. 상대로는 효과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소시에다드가 약간 좀 제공권 같은 것도 발렌시아에 비해서 좋고, 발렌시아가 제공권이 약하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역습도 소시에다드가 좋은데 발렌시아 자체가 이제 역습 수비가 좀 약해요. 왜냐면 포지션 복귀 자체가 좀 느리다 보니까, 이게 공수 전환이 좀 발렌시아가 약간 느린 편이다 보니까 역습에도 좀 취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습 수비에도 좀 많이 어렵고, 그리고 이제 중거리 슛에 대한 수비도 좀 많이 취약하다. 그쵸. 이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면으로는 아마 소시에다드가 좀 많은 이점을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상대 전적을 보면은 이 양 팀의 최근 4경기가 지금 연속 무승부요. 4경기 연속 무승부. 하지만 근데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5경기 연속 무승부는 안 날 것 같다. 요 양 팀의 그런 상대 전적을 봤을 때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쵸. 그러니까 뭐 이제 지금 뭐 현재 이런 분위기나 그런 거 봤을 때는 아무래도 소시에다드 쪽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시에다드 승을 보고, 고배당으로는 그래도 햄무. 발렌시아가 뭐 대패는 최근에 뭐 하지 않고, 저도 뭐 1점 차로 지다 보니까 고배당으로 한번 가져가실 분들은 햄무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떤가, 네, 조심스레 한번 추천해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이제 소시에다드 승 쪽으로 보고, 고배당으로는 햄무 한번 가져가 보는 걸 추천합니다. 네. 자, 이제 일단 뭐 라리가가 다 이제 끝났네요. 볼 때 라리가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EPL 에버튼 대 이제 아스톤 빌라. 자, 이 경기를 합니다. 네. 에버턴이랑 아스톤 빌라 경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자, 에버튼 대 아스톤 빌라 갑니다. 일단 뭐 에버튼이 원정과는 달리 홈에서는 지금 2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달리며 분위기가 지금 상승세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할 수가 있고, 게다가 지금 아스톤 빌라도 최근 3연패로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리그 1, 2위한테 연패를 하며 어느 정도 대진운이 좀 안 좋았다.
물론 뭐 대주는 안 좋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비가 좀 많이 망가지긴 했어요. 망가진 상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 자, 수비가 안 좋은 아스톤 빌라지만 에버튼이 뭐 공격력이 지금 무딘 상태고, 상대 전적 또한 지금 아스톤 빌라가 압살을 하고 있어. 압살하고 있어. 여러모로 어느 정도 좀 아스톤 빌라 쪽에 이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뭐 최근 뭐 상대 전적으로 봤을 때 4경기 에버튼 상대로, 그쵸, 4경기 최근 뭐 4경기 기준 에버튼 상대로 전승 중이다. 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쵸. 물론 뭐 지금 계속 연패 중이어서 분위기가 안 좋고, 에버튼도 지금 홈에서 2연승이긴 하지만 요런 상대성이랑 그리고 아스톤 빌라의 그런 대진운적인 약간 안 좋음. 아무래도 아스날 맨체스터 팀은 되게 강팀이고, 심지어 아스날한테는 그거 뭐 비길 수 있었는데 극장 후반 추가 시간에 2골 먹히면서 오늘 좀 집중력을 좀 많이 잃다 보니까 결과가 좀 아쉽게 나왔는데, 그래도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 같은 경우에 아스톤 빌라 쪽을 봐요. 프랜슨 쪽을 보고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를 가져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스톤 빌라 프랜슨의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 도전해보는 경기가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EPL 경기, 이제 웨스트햄 대 노팅엄 포레스트 경기죠. 자, 일단 웨스트햄 대 노팅엄 포레스트.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지금 알아야 될 게, 노팅엄 포레스트가 지금 부상자가 되게 많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게 뭐 다 적기는 너무 많다 보니까 주전 라인업이 지금 좀 초토화 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렇죠. 근데 뭐 이제 그때 뭐 요런 라인업 가지고 일단 직전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한 거는 되게 놀랄만 했었는데, 어쨌든 뭐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그래도 노팅엄 포레스트가 주전 라인업이 초토화 돼가지고 딱히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웨스트햄도 최근 분위기가 좋지는 않지만 홈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주는 상태. 뭐 그 예로 뭐 최근 2경기 웨스트햄 홈에서의 최근 2경기를 보자면, 뭐 에버튼 상대로 2대0 승을 하고, 그리고 뭐 첼시 상대로도 뭐 홈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거뒀죠. 물론 뭐 지금 첼시가 상황이 많이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EPL에서는 아직까지 그래도 상위권 팀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런 뭐 첼시 상대로도 홈에서 무승부면은 뭐 나쁘지 않았다. 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싶네요 지금. 그쵸.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웨스트햄이 연패를 이제 끊어야 할 때이긴 한데, 요 경기가 아무래도 좀 연패 끊기에는, 연패보다는 약간 승을 하기에는 되게 좀 적합한 경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분석 결과 웨스트햄 승, 고배당으로 한번 햄무 도전, 요정 경기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쵸. 웨스트햄 대 그리고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까지 다 했고, 그 다음 경기가 이제 리즈 대 사우스햄튼이네요. EPL 경기가 되게 많습니다. 봤을 때. 자, 리즈 대 이제 사우스햄튼. 최근 상황으로 봤을 때 리즈는 승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득점력 또한 떨어진 상태. 골 결정력이 좀 아쉽죠. 반면에 지금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
원정에서 첼시를 잡아내며 연패를 끊은 상황입니다. 이것도 뭐 좀 약간 반전이면 반전일 수 있죠. 사우스햄튼도 지금 분위기가 되게 안 좋은 상황이고, 거기다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하위, EPL 최하위,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지금 최하위인데 지금 첼시 원정에서 지금 승리해서 강등권에서 좀 가까워졌다. 강등권에서 이제 좀 탈출이 가까워졌다. 죄송합니다. 말이 헛나와가지고. 지금 뭐 소튼, 사우스햄튼 보통 소튼이라고 부르니까 네 이렇게 하고, 그쵸. 일단 리즈랑 사우스햄튼 지금 둘이 보면은 양팀 다 강등권이에요. 때문에 지금 둘 다 나란히 19위, 22 사이좋게 네 지금 붙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요 경기에서 어느 한쪽이 이기게 되면은 진짜 강등권 탈출이 강등권 탈출이랑 되게 가까워지기 때문에 좀 약간 이기려고 둘 다 진짜 피 튀기는 경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보여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라인업으로 봤을 때는 리즈가 일단 어느 정도 결장 누수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주전 중에 이제 몇몇은 못 나올 수도 있는 상황. 그쵸. 근데 뭐 이제 소튼 역시 지금 핵심 득점원이 못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첼시와의 경기에서 부상 이슈가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나오지 못하고 있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제 리즈나 뭐 사우스햄튼이나, 물론 사우스햄튼이 직전 경기에 보여줬다고는 하지만 그 여전히 좀 믿음을 안 가는 상태고, 리즈도 뭐 최근 승이 없다 보고 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뭐 솔직히 예상이 안 되면은 그냥 프렌 쪽으로 한번 보는 게 낫고, 사우스햄튼 프렌승, 그래도 첼시 잡은 게 어느 정도 사우스햄튼한테 더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 고배당으로는 한번 무승부 도전해보는 경기. 2.5 기준으로 언더 볼게요. 아무래도 두 팀 다 득점력은 살아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 사우스햄튼 프렌승의 언더, 프렌승의 무승부의 언더,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됐고, 이제 레스터 시티 대 아스날. 자, 직전 이제 아스톤 빌라 홈에서 4대2로 이겼죠.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좀 승리를 챙겼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스톤 빌라를 이김으로 따라서 다시 1위를 재탈환했어요. 이제 원래는 이제 맨시티가 1위였는데 이제 아스날이 아스톤 빌라를 이기고, 맨시티가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랑 비기면서 1위는 이제 아스날이 됐었죠. 그리고 뭐 양팀이 지금 뭐 최근 라인업과 비교해 결장자 이슈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스날의 그 약간 핵심 미드필더인 토마스 파티가 나올지는 일단 미지수입니다. 그쵸. 전반적으로 이제 요 경기 같은 경우에 이제 레스터 시티 자체가 후방 수비가 좀 좋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주 침투나 이런 거에 좀 뚫리고, 그러다 보니까 실점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좀 침투 공격이 어느 정도 능한 아스날이 좀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경기도 다득점 경기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아스날 같은 경우에 맨시티가 주춤하는 사이 한 경기라도 지금 더 이겨서 맨시티와 승점 차를 좀 벌려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스날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 경기 좀 승리에 대한 약간 동기부여가 강할 만하다, 요런 식으로 한번 여겨집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 분석 결과 아스날 승에 아스날 승에 햄무 그리고 2.5 기준 오바. 네, 요렇게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쵸. 아스날이 뭐 지금 분위기 타서 뭐 레스터 시티 정도 이제 또 한번 잡을 만도 한데 굳이 뭐 대승까지 안 오고 한번 햄무 도전? 네, 고배당으로는. 그리고 요 두 팀의 지금 스타일이나 수비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네, 언더를 가긴 힘들죠. 2.5 기준으로 오바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고 이제 거의 본머스 대 이제 맨체스터 시티. EPL 경기도 일단 이제 두 경기 남았습니다. 맨체스터 시티 경기. 일단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 3일 전 라이프치 원정에서 경기를 치렀죠. 네, 독일에서 경기를 치른 다음에 이제 영국으로 돌아와 바로 경기를 치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체력적 부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거 일단 지금 경기력이나 지금 전력 면에서는 월등히 지금 맨시티가 앞섭니다. 하지만 지금 본머스도 최근 원정에서 울버햄튼 아예 잡았죠? 네, 1대0으로.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분위기가 올라왔고, 그리고 지금 본머스가 그래도 홈에서는 네, 꽤 비비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지는 경기도 많긴 한데. 맨시티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덕배가 나올지 안 나올지, 케빈 더브라이너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의외로 지금 맨시티가 대승까지는 힘들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요. 힘들지 않을까.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 맨시티 햄무? 그러니까 이거는 맨시티 승 배당이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고, 아싸리 만약에 맨시티 승이랑 맨시티 승을 갈 바에는 그 배당 비슷한 그 본머스 2.5 프랜승 있죠. 그거 가는 게 훨씬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고배당으로 맨시티 햄무, 맨시티가 이거 한 1점 차 정도의 승으로 예상하지 않을까 싶고, 2.5 기준으로는 본머스 2.5 프랜승까지 볼게요. 그 이제 2.5 기준으로 한번 오바, 이렇게 3개, 네, 이런 식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20경기 분석. 자, 이제 EPL 마지막 경기네요. 크리스탈 팰리스 대 이제 리버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일단 뭐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 자하의 공백이 좀 큰 상황이죠. 자하가 없으니까 공격 쪽에서 전개가 좀 답답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공격이 단조로워진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 지금 저번 이제 챔스에서 레알 마드리드한테는 대패를 했습니다. 안필드에서. 그래도 지금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나름 분위기를 좀 다시 어느 정도 되찾았어요. 지금 뭐 에버튼 상대로도 2대0으로 클린시트로 이겼고, 그리고 뉴캐슬 상대로도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 동안 리그에서 패가 없던 뉴캐슬 상대로도 2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그에서는 지금 2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고, 일단 요 경기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골 점유율은 리버풀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쵸. 왜냐면은 이제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뭐 골 점유율을 그렇게 하는 팀도 아니고,
아싸리 리버풀이 좀 더 볼을 점유하면서 이제 그런 운영하는 그런 팀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볼을 가지고 있는 팀은 리버풀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측면 수비가 약한 팰리스 상대로 좀 이제 리버풀의 측면 공격이 강점이 뭐 측면 공격이 좀 효과적인 공격 루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쵸. 마지막으로 또 지금 리버풀이 뭐 상대 전적으로도 되게 앞서요. 그쵸.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최근 5경기 기준 4승 1무. 네, 요런 식의 아무래도 좀 강한 압도적인 그런 상대 전적까지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경기는 아무래도 크리스탈 팰리스보다는 리버풀 쪽이 더 낫지 않을까, 원정이라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분석 결과로는 리버풀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햄무. 그리고 이거 어누바를 만약에 가져가신다고 하면은 저는 오바보다는 언더 쪽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리버풀 자체가 지금, 그쵸, 뭐 리그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클린시트를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크리스탈 팰리스 자체가 공격 자체가 거의 안 되다 보니까, 공격 전개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리버풀 상대로 일단 골을 넣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오바보다는 언더 쪽이 조금 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리버풀 승, 햄무 2.5 언더, 이렇게 한번 볼게요.